네, 코스피 4천선의 지지력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재료가 충분한 만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떤 테마를 바라봐야 될까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 시작부터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또 시장이 좋았는데 또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대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대한 AI 사이클이 좀 강할 때는 바이오가 쉬고 또 바이오가 상승을 할 때는 AI가 쉬고 이런 핑퐁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순환매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막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격 매수를 하듯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보면서 순환매 사이클에서 내 차례는 분명히 온다라는 마인드로 좀 참고해 보시면은 여전히 기회는 많은 장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염려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민성 매니저의 지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저번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상승을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전에 있었던 전 고점 라인도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완전하게 바닥을 잡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이제 돌아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정확하게 들어갔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부터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1차 목표가로는 이제 3만 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구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홀딩하고 수익을 좀 끌고 가자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있을 때 주셨던 종목이라 더 반갑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을지 내일장 대비를 위한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주인공은 사실 이거기 때문에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CS2026에 대해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도 CS2026 관련해서 주셨던 종목인 만큼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키워드 CS2026에서 어떤 테마 도출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CS2026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테마를 좀 보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테마 중에서 오늘 또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는 로봇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로봇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꾸준히 핫한 테마기도 하잖아요. 요즘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하다가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또 이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대한 최초 실물 시연이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오전부터 로봇 장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분출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50조를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휴머노이드 부품에 대한 전쟁을 하겠다라고 소식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맞물러진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현대차에 대한 좀 경쟁, 기술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멀티플이 더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패권 정쟁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좀 관련 기업들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이클은 여전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재료부터 체크를 해주셨고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뭘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한 멀티플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시장이 새롭게 이제 개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R&D 비용이라든지 뭐 카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제 기대감,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얼만큼의 멀티플이 커질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가져갈 때 시세가 가장 분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로봇은 이 시세에 대한 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력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럼 단점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로봇 산업이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카펙스 투자라든지 R&D 비용이 워낙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용화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만큼 물량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카펙스 투자가 또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막대한 지출의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큼 믿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안정성은 얼마큼 이제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검증 필요 작업도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지금 당장의 단점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진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 로봇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는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CES 관련은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미리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테마 한번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마로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주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는 기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내년에도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소식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이 찍어내는 사람이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카펙스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이 장비를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하부 벤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대한 수출 현재 기준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430억 달러로 이제 6.8%가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1.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출 품목에 대한 효자 역할을 반도체가 탈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끝나지 않고 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장점을 꼽아주신다면요? 지금 반도체는 사실 HBM3E에 대한 멀티플이 거품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HBM4에 대한 시장이 새롭게 개막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한 멀티플은 누가 또 한번 대장을 할 것인가 또 한번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패권에 대한 경쟁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하부 벤더 기업들은 전부 다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슈퍼 사이클이 좀 더 크게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기업 간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이제 AI 산업에 대한 국가 단위로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수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부 벤더 기업들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4 관련해서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점이 있다면요? 반도체가 항상 이제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세론이 만들어지는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 이런 노이즈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기업에 대한 멀티플과는 무관하게 세론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잠시 주춤하면서 흔들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펙스 투자가 이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로봇 산업과 똑같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카펙스 투자를 많이 한 만큼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 지출이 많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재무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세론이 일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본력이 좀 탄탄하고 카펙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수주를 많이 끌고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CES 2026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아래 로봇과 반도체 장단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테마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내년 이후까지 보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내일의 테마긴 하지만 내년의 테마라는 느낌으로 해서 오늘은 반도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장을 넘어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테마로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종목으로 탑픽 꼽아주시죠. 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그때도 앵커님이랑 같이 할 텐데 또 한 번 가져왔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종목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 익숙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기억력이 참 좋으신데 이 종목 모멘텀 현 시점에서 다시 짚어본다면요?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레이저 마커에 대한 국내 점유율이 95%를 가지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인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규모로는 60%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멀티플도 커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신 D램에 대한 미세화라든지 HBM 수율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또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상품에 대한 멀티플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오테크닉스는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면 상방에 대한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의 모멘텀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주신다면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현재가로도 넥스트레이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진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1차 목표가 30만 원인데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열려 있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내일부터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종목 추천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텔레그램까지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전략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